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나라대 21기 베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강 바구니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강 바구니 마감까지 지금 약 18분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짜봤어요, 시간표를. 이제 수강 바구니나 수강 신청 하시기 전에 이렇게 에타로 시간표 한번 짜보고, 물론 수강 바구니에는 고민되는 항목들 여러 개 2개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똑같은 시간대에 수업을 2개 착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에타를 한번 잡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업들부터 수강 바구니를 신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강 바구니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딱 오늘까지거든요. 제가 1학년 2학기 때 수강 바구니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알았지만 수강 바구니 신청에 따로 기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수강 바구니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간을 놓쳐버려서 다들 따다다다닥 클릭해서 수강 신청할 때 일일이 과목 코드 치면서 수강 신청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네, 준비한 수강 바구니를 한번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가톨릭대학교 트리니티에 로그인하고 3C 원클릭을 들어가면 수업 성적에 수강 바구니 신청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성적 칸에서 수강 바구니 신청을 들어가면 짠! 수강 바구니 신청하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강의 시간표도 조회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개설 과목을 따로 찾아서 수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교육 과정론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목에서 특수교육 과정론, 특수교육 교육과정론, 여기 있다. 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청 누르면 신청되었습니다. 확인. 자, 여기서 과목코드 복사 들어가기 V. 분반 따로 없는 건 무조건 01. 그래서 신청 완료. 사랑하는 수강 바구니 담을 때는 무조건 인기 있는 과목들 위주로 담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수강 바구니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과목을 담을 수 없어요. 수강 바구니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작정 다 담으려다가 막 신청하는 날 갑자기 뭘 빼지 하지 마시고, 어떤 과목을 수강 바구니에 담을지, 그리고 어떤 과목은 수강 바구니 안 담고 빠르게 쳐가지고 수강 신청을 할지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하면 짠! 수강 바구니 완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될 때는 확인. 여기 수강 바구니 신청 내용 옆에 수강 신청 버튼이 뜨게 돼요. 여기에 제가 이제 수강 신청한 수업들이 이렇게 짜라라락 뜨고, 여기 수강 신청 다다다다다 클릭하면은 수강 신청할 수 있어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아직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 바구니 신청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과목 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분반 01 친 다음에 이 수강 신청을 눌러서 수강 신청을 다다다다닥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강 신청을 직접 해야 되는 새내기 여러분들은 이렇게 꼭 어떻게든 내가 들을 수업과 과목 코드를 정리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리할 땐 무조건 신청해야 되는 순으로, 인기 있는 순으로 짜라라락 정리해서 해두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새내기 분들을 위해서 수강 신청 팁을 드리자면, 시간표 짜는 팁을 드리자면, 우선 중액은 1학년 때 많이 들어두는 게 좋아요. 그때 학기마다 들어야 되는 기초 교양은 1학년뿐만 아니라 제때제때 채워서 듣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 학사제도 책을 저는 진짜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대충 보면 안 되고 이 책 같은 경우는 꼭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액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고요. 뒤에 가면 전공 기초과목 학점, 학과별 이수대요. 저 같은 경우엔 사회과학 계열이어서 이제 사회과학 계열 6학점 이상, 본 계열 외 선택 3학점 이상. 그리고 중일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들었어요. 휴먼테크, 글로벌 영어, 자연과학, 인문사회를 4개 파트를 다 들었는데 문화예술 파트를 아직 하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학기에 문화예술까지 해서 중액을 클리어 해버리는 게 목표였는데 전공 수업과 다 겹치고 듣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우선은 조금 미뤄두는 눈물의 선택을 했답니다. 중액 들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재미있는 강의, 인기 많은 강의, 인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1학년 1학기 때 뭣도 모르고 또 신입생의 패기로 그냥 이 기회에 관심 한번 가져보지. 나는 재밌는 수업보다는 나를 위한 최적의 시간표가 더 좋아 이러고 최대한 뭐 공강 없게 짠다고 그냥 시간표 맞춰서 분야 맞춰서 아무거나 중액을 들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수업 내용도 저의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시험도 되게 어렵게 나오는 과목이었고 게다가 제가 정말 못하는 분야였어요. 이게 제목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중액이. 그러니까 후기를 잘 찾아보고 이게 어떤 수업을 하는 과목인지, 뭐 발표가 있는지, 팀플이 있는지, 그리고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저는 정말 제가 못하는 분야인데다가 수업이 올 서술형이었어요. 그래서 완상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2학기 때는 제가 그래도 조금 유명하고 꿀 강의, 재밌는 중액으로 유명한 중액을 하나 들었는데 그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데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었고 수업 듣는데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3시간 연강인데도 꽤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시간표도 중요하지만 좋은 수업도 중요합니다. 수업 강의 꼭 찾아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꼭 찾아보고 들으세요. 그리고 팀플이 몰리는 수업이 많으면 안 좋아요. 제가 일주일에 팀플을 막 3개씩까지 해봤거든요. 제가 아무리 팀플을 괜찮아 하고 발표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일주일에 팀플 3개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에 팀플 하는지 잘 파악을 해서 팀플 기간이 겹치지 않게 조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팀플은 어쨌든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 약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조절하는 게 시간표 잘 짜는 꿀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강 신청날에 또 키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시간표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시간표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의생명과학과 21학번 나라가대 21기 하윤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이제 학교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첫 학기이다 보니까 아마 시간표를 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새내기 때 어떻게 시간표를 짜야 하는 거지? 이렇게 연강이 많아도 되나? 이러면 시험은 하루에 몇 개를 보는 거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시간표 팁을 3가지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팁은 시험을 하루에 몇 개 봐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 시간표가 보이는데요. 이 시간표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 시간표를 보시면 3학점짜리가 굉장히 많은데 월요일, 수요일에 면역학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위치해 있고 화요일에는 미디어의 발전과 문화가 3시간 연강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3시간짜리 강의를 들으면 보통 2시간, 1시간으로 나뉘어져 있거나 3시간 연강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3시간 연강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3시간 연강이 있는 날 시험을 치겠지만 2시간, 1시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날은 2시간 들어가 있는 날에 시험을 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루에 시험을 몇 개 보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제 시간표를 보시면 월요일 날은 면역학과 줄기세포 생물학이 1시간씩 있기 때문에 시험은 2시간씩 있는 수요일 날 보게 될 것 같고, 월요일에 AI와 함께 살아가기가 2시간이 있으니까 월요일에는 AI와 함께 살아가기만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거고, 화요일에는 항체 치료제 및 생산과 미디어의 발전과 문화, 이렇게 2과목을 시험을 친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상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은 2시간 강의가 2시간짜리 연강이 월요일에 만약에 3개 있다면 저는 월요일에 시험을 3개를 쳐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월요일에 시험을 3개 치게 되면 당연히 힘들고, 시험 범위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는 것보다 암기량이 좀 많은 학과여서 그런 많은 암기량을 전날에 3과목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해서 하루에 시험을 몇 개 치는지 잘 분배해서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몇 학점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면 17학점 이상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 학점이 19학점이어서 아마 17에서 19학점을 가장 많이 신청을 하실 텐데, 왜 17학점 이상을 수강 신청을 해야 하냐면 17학점 이상을 들어야 나중에 여러 장학금에서 불이익 없이 자기가 성적이 잘 나오면 성적 장학금을, 아니면 또 다른 활동을 잘해서 활동에 대한 장학금을 받을 때는 활동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학점은 17학점인데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 처음 올라오셨으니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동아리 들어가면 동아리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될 거고, 학과에서도 많은 친구들 사귀게 될 거고, 중고등학교 때는 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텐데, 너무 많은 학점을 듣다 보면 버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17학점을 들어보고 괜찮으면 2학기 때 19학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17학점이 딱 괜찮다면 17학점을 계속 듣는 것, 이런 식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의생명과학과라고 설명을 드린 만큼 이것은 이공계 여러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먼저 이공계 학생들은 1학년 때 굉장히 많은 실험을 들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학과에 따라서 위에 학년을 올라갈 때도 여러 실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드리는 팁은 실험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듣지 말아라 가 제 팁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실험을 하면은 실험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레포트라는 걸 작성하게 돼요. 대학교 때부터는. 그 레포트의 작성이 실험이 1시간이면 레포트 작성은 2시간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레포트를 쓸 때 그냥 그 실험 과정과 내용과 결과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나오는 관련 자료들을 전공책을 찾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실험을 들으면 레포트도 따라서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2개 이상, 2개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3개 이상 듣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총 3개의 팁을 드려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가대 21기 경영학과 21학번 정희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기에 앞서서 되게 설레고 떨리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학교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간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표를 짤 때 무엇을 유의하면 좋을지, 무엇을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첫 번째는 공강시간과 점심시간입니다. 공강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1교시에는 수업이 있다가 2교시에는 수업이 없고 3교시에는 수업이 있다고 한다면 수업이 없었던 2교시가 바로 공강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달리 대학교에서는 직접 시간표를 짜야 하기 때문에 공강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대학생분들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공강시간을 확보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공강시간에는 밥을 먹거나 개인적인 공부를 한다거나 어디 다녀온다거나 등의 시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강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하루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표를 보시면 보통 한 4시간 정도의 공강시간이 확보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의 공강시간을 바로 우주공강이라고 부르는데, 우주공강이 생겨버린다면 학교의 주변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다면 공강시간은 3시간까지만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뿐만 아니고 점심시간도 꼭 챙겨주셔야 돼요.
그냥 수업 다 끝나고 집 가서 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고 밥을 먹어야 집중력도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밥 시간은 꼭 챙겨가면서 시간표 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일별 공강입니다. 여러분, 나는 월요일 공강이 좋아, 나는 금요일 공강이 좋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래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공강 순으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자신은 어떠한 요일에 공강을 두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월요일 공강입니다. 월요일 공강은 다른 분들은 학교 가서 공부할 시간에 나는 집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면서 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 이어서 월요일까지 2박 3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취생활을 하시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본가를 다녀오기에도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커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월요일 공강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일 공강은 어떨까요? 수요일 공강의 가장 큰 장점은 체력 보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힘들게 학교 다녀온 다음에 수요일에 체력 보충을 하고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다녀오면 또 주말이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일주일을 굉장히 편하게 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또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과 달리 2박 3일의 여행을 짠다거나 아니면 본가에 다녀오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공강은 어떨까요? 제 주변을 보면 금요일 공강을 가장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금이라는 단어 자체로부터 느껴지듯이 일주일을 더 빨리 끝내고 주말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금요일 공강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내기 분들께 금요일 공강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MT라던가 동아리 모임 같은 것이 금요일에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내기 활동을 좀 더 즐기시고 싶다면 금요일 공강은 조금 피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참고하셔서 자신은 어떠한 요일에 공강을 두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연강 시간입니다. 제가 시간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시간표 보시면 화요일에 무려 7시간의 연강 시간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시간의 연강 시간 전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진이 빠지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7교시가 익숙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수업과 고등학교 수업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7시간의 연강은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다면 5시간까지만, 그 이상은 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총 3가지의 시간표 팁을 드려봤는데요.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예쁜 시간표 만들어서 올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